Welcome, Money Mart.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광주입니다. 뉴스 브리핑 미래 특집 총 3부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누어서 첫 번째는 100세 시대 나의 미래. 미래 특집의 궁극적인 귀결점은 바로 나 자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부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터잡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져야 하는지는 나 자신의 미래에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오늘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미래 특집을 한 단어로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전환기의 한국 경제는 변화를 원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변화는 빈자, 가난한 사람, 또 약자, 힘이 없는 사람의 전략적인 무기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부자거나 또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기업은 이 현상만 유지해도 됩니다. 본전 유지, 본전에 대한 욕구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거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기업에게는 이 변화가 오히려 귀찮기만 합니다. 두 번째, 변화의 에너지는 긍정적인 사고입니다. 어차피 변화를 해야 한다면 그 변화의 결과 나타날 여러 가지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변화 그 이후에 즐거운 상상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변화를 선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변화를 선택한다면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반도의 미래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니까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북한을 통일한다고 해서 그 지하 자원이 다 우리 것이냐? 맞습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중국도 있고 또 북한이 또 상업적인 전략적 판단을 할 수도 있죠. 또한 북한이 통일되어서 우리가 대륙 유럽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해서 물류 비용이 얼마나 절약되겠느냐? 그보다 훨씬 항공이 더 효과적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륙으로 바로 연결되었을 때 단순하게 물류 비용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연결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겠느냐, 한반도 대한민국에 그것들을 상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나누기는 힘들지만 한 대륙, 오랫동안 70년 동안 허리가 꺾여 있었던, 대륙으로 바로 연결되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대륙으로 바로 연결되었다. 그 시너지를 우리가 잘 찾아내어서 확대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이 남북 통일이 북한만을 생각한다면 저는 배팅하지 않는다. 차라리 분단 비용을 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북한을 뛰어넘는 상상, 그것을 시너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우리 전략적인 사고가 이 통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릴 거예요. 또 반대로 아까 이제 변화는 빈자 약자의 전략 무기라고 했고 부자 충분한 사람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변화를 귀찮게 생각한다. 당연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결국 그렇다면 이대로는 좋은가? 단순하게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고 하는 것은 짧은 기간 우리의 경제를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국민연금도 고갈된다고 하는 것이 뻔한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미래에서 과연 이대로 100세 시대 미래 세대에게 이대로 가는 것이 괜찮은가라는 것을 대비해서 같이 생각하면 예를 들어 분담 비용이라든지 우리는 여전히 분담 비용이라는 어마막대한 비용을 지금 계속 지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틀에서 이 변화는 빈자 약자의 전략무기이고
변화의 에너지는 또 긍정적인 사고를 필요한다. 또 변화 그 이후에 상상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 같이 함께 드리고요. 세 번째는 변화는 그래서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상상을 해보는 거죠. 또한 전심전력으로 이 변화를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변화는 반드시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나 현실은 내려놓기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내려놓을 것조차 없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발이 왜 두 개입니까? 손이 왜 두 개입니까? 한 발은 현실에 터잡아 있어야 되고, 다른 한 발은 미래를 향해서 한 발 나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 있는 한 발이 다시 틀을 잡았을 때 오늘 현실에 있는 이 발을 다시 내일로 옮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누는 삼성전자의 미래는 대단히 현실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경제, 현실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나의 현실적인 재테크라든지 이런 투자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뉴스 브리핑 3부 삼성전자의 미래, 반도체를 넘어 클라우드라는 한 줄 글귀를 가져왔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결국 이 삼성전자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데, 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재테크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도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의 현실이자 또한 미래로 잇따 있는 삼성전자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래 특집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초인류 기업이죠. 국내에서는 최고의 기업, 바로 삼성전자의 미래가 우리 경제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 여기에 보면 최근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갑자기 4%나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이제 계속 반도체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 기술원에서 하락하다가 갑자기 4%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반도체 쪽에 좋은 이야기가 나왔는 모양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보였는데 단숨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뛰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이 글로벌 투자 기관인 메릴 린치, 그리고 헤지펀드인 FR루자 등이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반도체는 산업용 반도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기계나 이렇게 공장에 들어가는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가 있고, 반대로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휴대폰, 또 여러 가지 이제 IT 쪽의 메모리, 이렇게 뭐 그런 쪽에 사용되는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헤지펀드인 애플루자는 그 메모리 반도체 가운데서도 클라우드 사업과 자동차 전장 부품 등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가 어떤 이게 뭐죠? 산업용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가 급성장을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반도체 회사인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뛰었다. 즉 어쨌든 반도체가 이슈가 되어서 뛰었는데, 기존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산업용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다. 이것이 이제 클라우드 시장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클라우드 요즘 하는데, 클라우드가 요즘 정말 최대 이슈입니다. 글로벌 대기업의 최대 이슈인데,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기술주라고 하면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렇게 이제 해서 팡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넷플릭스와 또 페이스북이 빠졌습니다. SNS 쪽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이게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빠지고 이제 마가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존 애플, 구글, 아마존 이렇게 이제 옮겼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바로 클라우드 사업이다라는 거죠. 즉,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지 않는 페이스북과 넷플릭스를 빼고 최근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알죠. MS 이게 소프트는 옛날에 이게 다 큰 기업 2000년도 초반 다 큰 버블 그죠? 무려 뭐 50배 이상 성장했던 그런 회사죠. 그러다가 다 큰 버블이 꺼지면서 꺼졌는데 최근에 다시 급성장하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클라우드다. 자, 클라우드는 우리가 이제 구름이라고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공중에 둥둥 떠 있는 즉 우리가 지금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정보들이 인터넷은 그냥 정보 시장이잖아요. 이 정보들을 정보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장치를 그냥 클라우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이 데이터 산업이 왜 이렇게 급성장을 하냐 하면 우리가 AI 인공지능 등등 인공지능이 왜 생깁니까? 많은 이렇게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면서 그 사람의 또 이 자동차라든지 사물들의 형이 그 예상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린 거죠.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읽어버리는 거죠. 그때까지의 모든 정보를 토대로 분석하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가 굉장히 AI 분야에서는 중요하죠. 이게 바로 클라우드다라는 거죠. 이 클라우드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급성장을 했지만 우리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미국의 아마존은 일찌감치 클라우드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주가를 올리고 있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도 클라우드 투자를 2분기에만 6조를 올리고 또 최대 규모 신규 인원을 클라우드 부분에서 확장을 했다. 이런 기사가 그러니까 세계는 이제 클라우드 전쟁이다. 그죠? 애플 역시도 바로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관련 시장에 참여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결론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살을 걸고 있는 것도 결국 인터넷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클라우드 시장도 급증하고 미래 산업, 4차 산업, AI가 바로 이 정보 데이터,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클라우드가 곧 미래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할 수 있겠는데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현재 224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AI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더 확장되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의 삼성전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삼성전자도 클라우드에 투자를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삼성전자가 미국 클라우드 데이터 업체에 6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6천만 뭐 상당히 뭐 600억이 넘죠. 그죠? 이 정도 큰 돈을 투자했다. 자,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AI와 머신러닝 등의 원천인 데이터에 힘을 싣기 위해서 미국 클라우드 데이터 업체에 투자했다고 기사가 나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이제 만든 이제 펀드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삼성 카탈리스트 펀드인데 이 삼성 카탈리스트 펀드가 다른 펀드 회사와 함께 이 672억 원 6천만 불을 바로 미국 클라우드 업체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기술 투자, 기술 지배가 중요해졌다. 자, 이래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점이 바로 이 기사입니다. 삼성이 달라지고 있다. 이 기사는 보면 삼성과 화웨이가 화웨이도 달려들었는데 중국 삼성 화웨이가 스마트폰 내장 AI 속도 내는 이유
자, 이게 좀 재밌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렇게 클라우드는 어떤 형태냐 하면,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는 인공지능 이런 쪽에 이제 데이터 축적 기술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개인 유저들, 사용자가 있다면, AI 스피커에서 어떤 지시를 하고, 이렇게 대화도 할 수 있잖아요. 요즘은 아주 기초적인 대화들. 이렇게 해서 말을 하고, 또 그 말을 한 대로 이 AI 스피커가 노래를 부르려 하면 노래를 부르고, 또 인터넷에서 요즘 비가 오는데 좋은 음악, 비 올 때 들을 만한 음악을 찾아서 틀어줘. 그러면 AI 스피커가 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보내줍니다. 근데 그것들을 어디에서 이 AI 스피커는 누구의 지령을 받냐 하면,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클라우드 서버에서 지령을 받죠. 즉, 사용자가 있고 AI 스피커가 있고, 이 AI 스피커에 사용자가 내린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또 자료를 어디서 받냐 하면 클라우드 서버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또 아까 우리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AI, 이게 뭐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따로 서버 형태로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마트폰 안에다가 이 클라우드 기능을 심어버리겠다라는 거죠. 클라우드 기능을. 이게 참 재밌는 발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이 시장도 이제 클라우드형 AI와 온 디바이스 AI의 기술 경쟁이다. 자, 클라우드형 AI는 뭐죠? AI 기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스피커를 들면, 이 스피커가 사람이 시키는 지령을 옮겨서 행동을 할 때, 이것에 대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으로부터 전달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있고, AI 스피커가 있고, AI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AI 기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바로 클라우드 서버가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면, 반대로 이 삼성전자와 화웨이에서 하는 것은 스마트폰 온 디바이스, 이 디바이스가 이제 스마트폰을 뜻하고요. 이 스마트폰 자체에서 바로 클라우드 기능을 넣어버리겠다. 클라우드 서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아마존과 구글, 지금까지 기존의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도 생산도 필요하고, 클라우드 회사도 필요하고, 또 그것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또 가전이라든지 회사들이 서로 이제 협업을 하는 구조였다고 하면, 이 협업을 하는 구조였다고 하면, 바로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에는 협업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회사가 사라지고, 이 디바이스 하나가 다 해결되니까 한 축이, 클라우드 서버 회사라는 한 축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것이 장점이 있냐 하면, 이 클라우드 이제 서버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 서버랑 연결이 끊길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기존의 이런 형태는. 그러면 클라우드 연결이 끊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당연히 AI 스피커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겠죠. 그런데 이 AI 서비스 영역과 의존도가 확대될수록 결국 클라우드 서버의 접속 불량에 따른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AI 서비스 의존도가 크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사고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삼성전자와 화웨이 이런 등등은 이 클라우드 서버가 연동되지 않고, 즉 필요 없이 극단적으로 이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서 스스로 작동하는 AI 서비스, 이것을 일명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이 연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이 5개 글로벌 AI 센터가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5개 글로벌 AI 센터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온 디바이스 AI 기술은 영국 케임브리지 AI 센터가 이 분야에서 선행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는 스마트폰 같은 기계에서는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하고 접속 단절도 걱정 없고, 또 더 빠르게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삼성전자는 무엇보다도 이 사용자 특성에 맞춘 개인별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은 다 다양하니까 그 스마트폰 각 기기 하나마다 일종의 그 사람의 그 사람에 관한 데이터 정보들이 축적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AI로 연결할 수 있다. 다양하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포인트를 잘 잡은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클라우드 업체, 서버 업체들하고 경쟁하기로는 그쪽들이 너무 앞서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서버 업체를 가지지 못하고 아까 우리가 600억 불을 투자하면서, 그죠? 투자하면서 겨우 뭐 투자 지분 정도 지배하기는 힘든데, 그러니까 기존 클라우드 업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따라잡기는 너무 힘들죠. 대신에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 뭐죠? 바로 연간 1년 한 해 5억대의 IT 가전기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삼성전자. 이 경쟁력을 토대로 여기에 클라우드 서버가 필요 없는 AI를 바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것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한 전략적 선택이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최대 강점은 수많은 기기가 항상 주변에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바로 이용하겠다라는 것이, 이용해서 클라우드 서버 회사랑 클라우드 서버 이 비즈니스 사업과 바로 경쟁을 하겠다. 다른 플랫폼에서 경쟁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판단이 선택이 좋은 거죠. 따라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서비스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역시도. 그래서 이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온 디바이스 AI 전략은 클라우드형 기존의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등등 구글 기존의 클라우드형 AI 서비스 역량에서 짧은 기간에 아마존과 구글을 넘어서기 힘든 현실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이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AI 서비스의 중심이 기존의 클라우드에서 온 디바이스형으로 옮겨진다면 삼성전자는 이걸 노리는 거죠. 글로벌 AI 전략의 주도권도 재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미래 특집 3가지 나의 미래, 그 다음에 2번째 한반도의 미래, 3번째 현실적으로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 4천 원대까지 밀리다가 좀 회복을 하고 덜쭉날쭉하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삼성전자가 5만 원으로 재상장한 이후에 주가를 보면 4만 4천 원, 5천 원대가 아주 단단하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형성을. 지지대가 아주 단단하다. 여기에 이제 삼성이 드디어 클라우드 시장에서 나름대로 차별적인 삼성전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온 디바이스 AI 전략으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동시에 기존의 클라우드형 AI 서비스 쪽도 또 아까 600억이 넘는 돈으로 투자해서 그쪽에 이제 같이 비즈니스를 넓히고 있고, 또한 반도체 측면에서도 기존의 산업형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확장은 과거에 우리가 예를 들면 10년 전에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매출인 거죠. 이것이 이제 급증하고 있다. 이런 등등을 보면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미래는 지금 이제 나름대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다. 또 삼성전자 현재 주가 4만 4천 원대, 4만 5천 원, 4만 4천 원, 5천 원은 강한 지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국 수출 기업의 대표인 삼성전자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또한 이 삼성전자의 주식에 어떻게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미래, 반도체를 넘어서 클라우드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본 이 삼성전자의 미래를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미래 결코 어둡지 않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산업용 반도체로 삼성전자가 상당히 크게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산업용 반도체 공급 부분에서 뭐 중국의 반도체 굴기 등등으로 우리가 걱정했던,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용 반도체 부분의 빅 사이클이 이제 저무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다면, 그 전에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 메모리용 반도체가 이제 확장 국면, 뜻하지 않게 전혀 우리가 예상 외로 확장되면서 새로운 수요처가 생기고 있다. 또 두 번째는 그것보다는 4차 산업의 핵심인 클라우드 시장, 이 클라우드 시장에 삼성전자가 차별적인 강점의 바탕에서 뛰어들었다. 바로 그것이 온 디바이스 클라우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 보면 삼성전자를 그래서 보면 투자 시장이 보인다. 옛날에는요,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좀 이제 시니어 분들, 과거에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 뭐 이런 이때 주식 시장 보면 주로 차화정이라고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차화정이 뭡니까? 자동차, 화학정유 등등해서 이것은 이제 실적주를 대표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가는 철저히 실적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수도 좋지 않고 등등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주, 수출 중심의, 수출기업 중심의 실적주가 여전하고, 플러스 이제는 테마주라고 해서 4차 산업, 제약바이오, 남북경업, 예를 들면 이런 등등의 새로운 시장들, 새로운 투자 종목들이 계속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주식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보면 미래에 괜찮겠다, 오르겠다라는 종목에 지금 가격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내수 경제가 좋지 않다 등등만 가지고 주식시장을 똑같이 일치시킬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특히 국내 주식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외 주식에도 아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만 탓해서는 안 되겠죠. 또 국내 주식, 해외 주식뿐만 아니라 이 주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간접 투자 상품,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펀드라든지 또 직장인들 뭐 연금 저축 펀드, 또 대리연금 같은 경우는 뭐 DC형, 또 뭐가 있습니까? 이런 주식형 옵션들을 많이 활용한 뭐 ELS 등등 아주 많은 투자 대상 상품들이 수두분하게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보면 투자 시장이 보인다, 이 말씀은 이 삼성전자가 결국 미래 시장에 계속 투자해 나가는 이 방향성을 보면 우리가 4차 산업이라든지 제약바이오, 남북경협 이런 실적주뿐만 아니라 테마주까지 고르게 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나갈 때, 그것에 시간이 결합될 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상당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삼성전자의 미래를 같이 다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송 예고 하나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참 어렵죠.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세대, 뭐 시니어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국민연금은 대단히 우리 삶과 재테크 재정에 영향을 미치죠. 또 이 국민연금은 뭐 10월 달까지 조금 이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도 이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 이것도 변화라는 이렇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나와 있는 뭐 개선하는 방향들이 얼핏하게 들으면 뭐 기금 유지, 국민연금 기금을 계속 유지하는 차원, 고갈 시기를 늦추겠다는 차원, 이 차원에서 자꾸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야기되다 보니까 더 국민들은 분노하고 답답하죠.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국민연금 기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국민연금 기금을 없애는 것은 어떠냐, 큰 변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내려놓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가. 그래서 저희는 국민연금을 국민에게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정리해서 한번 방송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매일매일 친절한 재테크 돈 파는 가게, 오늘도 돈 되는 정보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 파는 가게는 단지 돈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돈에 마음을 담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공감되거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뿐만 아니라 구독하기 꾹 눌러주시면 늘 유익한 방송이 새롭게 업로드 될 때마다 빨리 공유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회에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